구미 3살 여아 사망 사건. 그런데 아직까지도 미스터리 구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구미의 3세 여아 그 친모의 남편이 지난주에 한 시사 프로그램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서 더 사건이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건데요. 어허. 본인의 부인이 절대로 기필코 아이를 출산한 적이 없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항변을 했습니다. 남편도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어허. 절대로라는 말까지 사용하면서 출산을 하지 않았고 실제로 집 안에서 부인이 굉장히 몸에 열이 많아서 민소매로 생활을 많이 하는데 어허. 내가 임신 사실을 남편으로서 몰랐을 리가 없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3년 전 그 출산 즈음의 아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게 출산했다는 시점에 바로 한 달 반 전 모습인데 네. 이게 과연 임신을 한 사람의 모습이냐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인터뷰에는 장윤미 변호사님, 네. 딸이 한 명 더 등장하는 그 딸도 인터뷰를 했던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 실제로 아이를 바꿔치기 당했다고 하는 20대 여성, 그 딸의 존재만 지금까지는 드러났었는데요. 네. 그 딸 이외에 다른 언니, 그러니까 딸이 2명이 있었던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까지 합치면 딸이 셋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하, 네. 이렇게 보면 딸이 사실 3명이나 있는 건데 그중에 구속된 20대 여성을 제외한 가장 큰 딸이 나도 같이 생활을 하는데 엄마가 임신 출산을 하는 거는 전혀 보지 못했다. 나는 동생이 임신하는 것만 봤을 뿐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던 세 딸 중에 큰딸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도 엄마의 임신한 걸 보지 못했다, 본 적이 없다. 이 임신과 출산, 그러니까 출산한 적도 없다. 저렇게 강력하게 거들고 나섰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친모가 남편한테 보낸 편지가 있다는데 그때 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네, 그 내용도 그 남편이 방송을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아하. 그 내용에 따르면 이 친모 석 씨는 있지도 않은 일을 말하라고 하니까 미칠 노릇이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결백하다. 나는 결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친모는 편지를 통해서 너무 억장이 무너져서 뭐라 말할 힘도 없다. 없는 아이를 자꾸 얘기하라고 하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라면서 정말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이 친모라는 사람은요, 지금까지 줄곧 극단적, 그러니까 지나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 앞서 편지도 보셨죠? 결단코. 그런 표현을 쓰면서 자신의 결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검찰에 송치되는 날 기자들한테 했던 행동도 그리고 했던 말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신뢰하는 국가수인데 제가 이렇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는 제발 제 진심을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믿는데 가장 억울한 게 혹시나 어떤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 아니요, 같아요? 저는 애를 놓은 적이 없어. 진짜로 낳은 적이 없는. 예, 어머니 그러면 정말 이 사건에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으세요? 네, 없어요. 없어. 다른 아이는 어디 있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박성배 변호사님.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도 아니 저렇게까지 아니라고 하면 진짜 아이를 안 낳은 거 아닌가? 임신조차도 안 한 거 아닌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경찰이 추가 정황을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말씀하신 생각을 갖게 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과수는 이 여성이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라는 전제 사실은 달라질 수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국과수가 이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세 차례에 걸쳐 유전자 검사를 실시해 왔고 국과수 관계자는 오차 확률이 1조분의 1 이하라고 생각한다. 사실상 제로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게 진짜 그러다 보니까 더 미궁 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일단 국가수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런 친모가 맞다라고 가리키고 있는데 이 친모라는 사람은 들으신 것처럼 결단코란 표현을 쓰면서까지 임신, 출산한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9.9999입니다. 3회에 걸쳐가지고 중복 교차 확인했습니다. 진료 기록은 혹시 찾았습니까? 현재 그럼 확인 중에 있어요.
아니 최정화 기자님, 그러면 유전자 검사는 가리키고 있는데 친모는 아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그럽니다. 대체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왜 이렇게까지 주장을 할까에 포커스가 맞춰지게 됩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임신 거부증이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건 뭡니까 또 임신 거부증은? 네, 임신 거부증이라 함은 자신이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임신하지 않았다라고 믿게 되는, 그래서 뭐 주변에 임신하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믿게 되는 상황인데요. 산모가 임신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믿게 되면 실제로 태아도 임신 증상 없이 조용히 자라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궁도 둥글게 자라서 앞으로 이제 배가 나오는 대신에 세로로 길게 커지고요. 태아는 태동도 없어서 배우자 역시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아까 세로로 크게 자란다라고 했잖아요. 배가 별로 나오지 않게 되고 임신 막달까지 자연히 모르게 되는 상황이 크죠. 배가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월경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증세가 있다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난 2005년도에 프랑스 임시 거부증 협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네. 이 조사 결과요. 유럽에서는 연간 350여 명의 산모가 임신 거부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산모 2,500명 중에 한 명꼴로 출산 전까지 자신이 임신을 했다라는 사실을 전혀 자각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다고 합니다. 자, 정말로 임신 거부증일 가능성도 있는지 아울러 전문가 얘기까지 곁들여서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만실에서 일을 하다 보면 가끔 정말 만삭에 배가 아파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전혀 임신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배가 많이 아파서 응급실로 왔는데 보니까 아기가 이제 출산이 시작된 거죠. 그런 경우가 드물게 있어요. 그거를 태동이라고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냥 장애 움직임이라고 여겼을 수도 있고 그냥 배가 아프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많이 그렇고 또 너무 비만해서 그냥 배가 더 나오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아니면 임신이 아닐 거야 나는 아니야라고 자기 최면처럼 그렇게 믿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임신 거부증이 왕왕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최재범 교수님, 이 지금까지 혹시 우리의 이 강력한 사건 사고 속에서 혹시 이런 임신 거부증 비슷한 사례가 혹시 있을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일이 하나 있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 2006년도에 설해마을에서 프랑스인이 영아 둘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2년 동안 방치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네. 기억나시죠? 네네. 기억나실 텐데 베로니크 크루조라고 하는 여성이었는데 이 여성 같은 경우에 국내 거주하던 여성이었는데요. 애를 둘 낳았는데 둘 다 살해를 하고 냉장고에 2년 동안 시신을 방치했었어요. 그게 나중에 발견이 됐는데 냉동고에? 그랬었죠. 그런데 이분은 본인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을 못했었고 본인이 임신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 당시에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라 내 뱃속에서 나온 신체의 일부 무언가를 내가 죽인 거다. 이렇게 진술하면서 본인은 끝까지 임신과 출산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임신 거부증 사례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박성배 변호사님, 물론 경찰은 국과수의 유전자 감식을 토대로 이 검사 결과를 토대로 친모가 맞다고 가리키고 있고 부인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증거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시청자분들 중에는 아니 그럼 경찰, 이제는 검찰로 단계가 사건 넘어갔으니 경찰과 검찰이 이 친모가 임신과 출산 사실을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는 더 결정적 증거를 들이밀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들이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아직도 이 친모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경북경찰청이 수사 인력을 대폭 보강했습니다. 강력범죄 수사대 7개 팀을 현장에 급파해서 그동안의 수사 주체 구미경찰서와 공주의 수사를 이어나가는데 숨진 3세 여아 친부의 확인, 사라진 여아의 행방 등의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까지 추가 정황이 파악되지 않은 사건 드뭅니다. 이 정도가 되었으면 이제는 공개 수배도 고려할 단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유족의 명예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겠지만 더 이상 사건이 미궁에 빠지지 않도록 경찰청 범죄수사 규칙에 따라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 신속한 검거를 위해 공개 수배도 진지하게 고민할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검찰의 고민도 깊어질 거예요. 그렇다면 장윤미 변호사님, 이런 추정도 가능할 거라 봅니다. 시청자분들 중에는 자 100번 양보해서 임신 거부증 탓에 임신 사실은 몰랐다 하더라도 출산을 하게 되면 자신의 몸속에서 나온 정체가 무엇인지, 즉 아이를 출산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여기에 제3의 공범도 있지 않을까? 그런 추정도 해볼 법합니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해볼 법한 의심인데요. 왜냐하면 이 여성, 아이를 낳은 걸로 추정되는 시점이 2018년 1월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20대 딸이 아이를 낳은 시점은 그로부터 2달이 지난 2018년 3월이거든요. 아하. 이 2달간의 간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정작 낳았다는 그 딸을 본 가족도, 본 이웃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아이는 제3의 인물이 키워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이렇게 분리해서 기르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3의 공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요, 검찰로 사건이 송치가 됐지만요, 더 이상의 무리한 억측, 지금 인터넷상에서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거 없는 얘기들.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앞서 우리 박성배 변호사님 말씀처럼 경찰이 추가적인 물증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수사력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요? 죽은 3살 아이의 억울함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